잉태한 지 8달에 어떤 새가 옥을 물고 날아와 신방을 지나다가 떨어뜨리니 그 다음 날 왕후께서 탄생하셨다. 와. 신비로운 현상이 있고 바로 다음 날 태어난 명성왕후는요, 어려서부터 덕스러운 용모가 하늘이 내린 듯했고 말과 웃음, 행동 거지엔 이렇게 법도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성왕후는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나라의. 김성경 씨,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저희 시아버지 효종이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시아버지가 언제 보고 저런 말을 한 거예요? 인조의 차남이자 조선의 제17대 왕 효종이 삼간택으로 며느리를 선발했거든요. 네. 바로 자신의 아들인 세자 현종의 아내가 될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뽑힌 게 바로 명성왕후였던 것이죠. 그런데 명성왕후가 세자빈으로 간택된 게 오로지 이 명성왕후의 남다른 자질 때문이었을까요? 집안도 있지 않을까요? 집안도 있었어요. 집안. 네. 자, 이 당시 명성왕후에게는요, 세자빈으로 간택될 만한 아주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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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서인. 이 서인은요, 인조의 아들 효종이 재위 중인 이때까지도 바로 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서인이. 네. 그리고 서인들은요, 서로 이런 밀약을 맺었습니다. 물실국혼, 말물 일실. 뭐 부마가 됐든 왕비가 됐든 왕실 혼인은 서인이 놓치지 말자. 와. 네. 그게 꼭 권력이니까. 아, 그렇죠. 예. 혼맥으로 이리저리 이 왕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오래도록 집권하겠다라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서인의 거두이자 당시 왕을 제외한 최고의 자리 영의정. 그 영의정을 맡고 있던 인물이요, 바로 이 명성왕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다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김육은요, 효종의 즉위와 함께 아주 승승장구한 인물이었습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이 김육에게 지금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종이품 대사원 자리를 주더니 한 달도 안 돼서요, 바로 정일품 우의정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무려 3단계를 건너뛴 파격 승진이었죠. 근데 영의정인데 또 손녀까지 맞아들인 거니까. 그렇죠. 아, 집안이. 당시 정계를 주도하던 서인 중에서도 왕의 측근, 최측근이었던 그 김육의 손녀로 태어난 명성왕후는 정말 그야말로 와, 이 정말 조선의 금수저였습니다. 진짜 금수. 근데 어릴 때부터 그 할아버지의 교육과 아버지 이런 대대로 내려오는 교육이 아마 이 명성왕후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든든하죠. 그렇게 평탄한 세자빈 생활을 이어가던 이 명성왕후. 그런데요, 17살이 되던 1658년 9월 이렇게 잘 나가던 명성왕후가요,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명성왕후의 가장 든든한 뒷배 할아버지 김육이 사망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후에는요, 명성왕후를 그토록 아껴주던 시아버지 효종까지 세상을 뜨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명성왕후는요, 자신을 아껴주고 지지해주던 집안의 어른들을 잃게 된 겁니다. 내 뒤에 바위가 다 없어졌으니 이 빈 벌판에 서 있는 듯한 아마 공허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죽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나야 될까? 그래서 아마 자기가 숨은 실력, 숨은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거를 지혜를 짜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이 효종의 뒤를 이어 남편 현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명성왕후는
왕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명성황후는요, 왕비가 되자마자 할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잊게 만드는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즉위 직후 현종이 맞닥뜨린 조정 최대 이슈, 바로 이 예속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복이라 하나요? 그걸 입잖아요. 그거를 이제 얼마 동안 입냐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진 거죠. 뭐 1년 입어야 된다, 9개월 입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지금으로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요즘 MZ 세대들이 한국사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맞아요. 이겁니다.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 때는 엄청 심했어요, 저게. 어휴, 이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논란이 된 예절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효종이 죽었잖아요, 지금. 네. 그죠? 효종의 계모이자 인조의 계비인 바로 장렬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지금 조정의 의견이 나뉜 거예요.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닌데 왜 이때 이게 나온 걸까요? 자, 원래 조선 왕실의 예법은요, 국조 오례이라는 책을 따랐는데 여기에는요, 죽은 왕을 위해서 그 어머니 계비가 얼마간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 적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대해서 두 개로 나뉜 의견이, 서인은 효종이 차남이기 때문에 1년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형 소현세자가 죽으면서 차남이었던 효종이 세자가 되어서 왕위를 지금 잇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교의 본고장 중국의 경전의례에는 장자가 죽으면 차남이 가통을 이으니까 이것 또한 장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서인이 정계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사실 이 남인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인은 어떻게든 왕 현종의 마음을 얻어서 세를 확장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3년을 얘기한 거네요. 느낌이 맞아요. 오시죠? 네. 그래서 남인은 왕위를 이은 차남 효종의 특별 대우를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서인은 장자는 둘일 수 없다면서 특별 대우를 반대한 거예요. 이때 효종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현종,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나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남인 편을 들고 싶겠죠.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대우해 해주는 주는데. 거니까 그래도 좋죠. 바로 서인이었습니다. 물론 남인의 주장이 귀에는 좀 더 달콤했겠죠. 그런데 이 19살 나이로 갑자기 즉위한 이 초보 국왕 현종으로서는요, 기존의 집권 세력인 서인을 인정하고 전국 안정화의 길을 따른 측면도 있는 거죠. 처음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예속 논쟁은 결국 서인 주장대로 1년간 상복을 입는 것으로 끝! 마무리됩니다. 자, 한편 이 태어나서요, 지금까지 기득권층 서인으로서만 살아온 이 명성황후는요, 이거 예속 논쟁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무조건 나의 기득권을 지켜야겠구나. 자, 그러면서도 남편이 막 즉위한 이 시점에 뭔가 이 전국을 바꾸려는 이 남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서인을 향한 남인의 공세가 시작되겠는데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이 명성황후는요, 이 돌아가는 정세를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약 1년 4개월이 지난 1661년 8월 15일 20살이 된 이 명성황후는요, 왕비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해내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드디어 명성황후가 낳은 겁니다. 적장자인 남편 현종에서 또 한 번 적장자로 이어지는 정말 왕실의 귀한 후사였습니다. 와. 예전에는 또 이게 같은 중전이라도 아이를 낳은 중전과 아이를 맞아. 낳지 못한 중전의 대우는 상당히 틀렸잖아요. 또 제가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 제가 애를 못 낳았는데 저 후궁님 애를 낳으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럼 힘들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예. 네. 근데 우리가 그 백회 특집 때 생각이 나는 게 그 명성황후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현종이 후궁을 들이지고 안 했다고. 맞죠? 네, 왕실로서는 아들이 한 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도 현종에게는 끝까지 후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안과 서인의 입지를 생각한 명성왕후가 남편 현종이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단속을 단단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종은요 무려 15년이라는 재위 기간 중에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 이야, 그 왕을. 상당히 무서운데요? 카리스마죠. 그러니까 딱 어디 갔다면 오늘도 후궁 곁에 가셨나요? 아니 안 갔어요. 다음에 그 후가 없어져 이제. 알지 없어져. 알지. 조용히 조용히. 알겠어. 부부 사이에서 이 남다른 카리스마로 남편 현종을 탁 휘어잡았을 이 명성왕후. 그리고 그런 명성왕후라면 골치 아픈 정쟁에 휘말린 그 남편 현종을 그냥 모른 척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정치적 의견도 내비치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왕비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왕가의 금지옥엽 숙종이 영특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7살을 맞이합니다. 자, 이때 세자에 책봉되고요. 14살에 이르기까지 33살의 왕비 명성황후의 입지는 점점 안팎으로 높아져만 가고 있었죠. 그런데요. 1674년 이 잔잔했던 명성황후의 삶에 거센 풍랑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2차 예속 논쟁.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한 번 더. 자, 15년 만에 다시 벌어진 이 두 번째 예송. 이번 역시 상복을 입는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이번엔 또 대체 누구의 죽음으로 누가 상복을 입어야 했을까요? 이번에는 이 명성왕후의 시어머니이자 효종 아내 인선왕후가 사망을 하면서 또 한 번 그럼 이 시어머니 자의대비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또 벌어진 겁니다. 자, 서인이 장악하고 있던 예조는요. 시어머니인 자의대비가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현종의 결재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끝나네. 근데 다음 날 갑자기 이 서인 측이 장악하고 있던 예조에서 말을 바꿉니다. 상복을 9개월간 입는 것으로 바꿔야겠습니다. 라면서 수정안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면 1차 예속 논쟁 때 서인은 장자가 둘일 수 없다면서 효종은 장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째가 아닌 둘째 며느리가 상을 당했을 경우의 예를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급하게 정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현종은요. 말을 바꾼 서인들을 마구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해년 당시 아바마마를 차자로 생각해 1년복을 택할 것이 아니다. 장자와 차자 구별 없는 옛 조선의 제도를 따랐을 뿐이다.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장차자 가리지 않는다 했는데 서인은 차자라고 생각했던 거고 1차에. 근데 2차에서 며느리가 되니까 그때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인의 속내를 들여다 보니까 이건 아버지 효종을 둘째 아들로 보는 게 틀림없다. 아버지 효종의 정통성을 낮추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예속 논쟁은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 아니고요. 서인과 왕인 현종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무렵 현종은 서인의 집권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점차 염증을 느끼고 있던 데다가 심지어 청으로부터는 조선은 군주가 약하고 신하가 강하다는 말까지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권에 방해되는 서인을 제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종은요, 이제 15년 전에 그 초보적 왕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자, 그렇게 1674년 7월 15일 현종은요, 자의 대비 상복을 9개월에서 다시 1년복으로 정정하고요. 예속 논쟁과 관련된 서인들을 의금부에 하옥해 문초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러면서 반세기 동안 굳건하게 집권했던 서인 세력이 드디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명성황후 집안도 조금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만 무사해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은데. 나머지 서인들은 네, 서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편은 아닙니다. 따르는 논리와 지역적 기반에 따라 당이 나뉘는데요. 한강 유역의 기반을 잡고 있는 한당과 충청도 회덕, 연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의 당파라는 뜻의 산당입니다. 명성황후 집안은 한당이었고 송시열을 따르는 계열은 산당이었습니다. 특히 2차 예속 논쟁에서 현종과 대립한 서인은 한당으로 당시 한당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이때 바로 이 서인 산당을 축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어요. 제 사촌 오빠입니다. 명성황후의 사촌 오빠 김석주. 이때 김석주는 승지라는 그 왕의 비서관이었어요. 네. 비서관. 승정원. 이때 현종이 김석주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기해년에 아바마마를 찾아러 오는 상복 기간을 정하였는가? 이때 승지 김석주가 송시열은 효종대왕은 인조대왕의 서자로 봐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 서자? 그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 그렇죠. 그런데 이 서자에는 다른 뜻도 있어요. 장자를 제외한 아들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알고 있던 김석주가 현종에게 그 오해의 씨앗을 던진 거예요. 이때까지 송시열이 이끄는 서인 산당과 이 대립과 연대를 거듭해오던 이 김석주가 가만 보니까 지금 옆에서 보니까 현종이 서인을 좀 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의중을 파악하고 사태를 키울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김석주는 어떻게 현종의 의중을 그토록 정확히 읽어냈을까? 명성황후가 말해줬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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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현종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이 명성황후가 남편의 마음을 재빨리 파악하고 사촌 오빠에게 전달한 거 아닐까요? 이대로 서인 모두 숙청당하느니 남인과 연대해서 일부 서인이라도 우리 집안이라도 살리자. 살 길을 도모할 수 만들어야겠다. 있도록 계략을 짠 건 아닐까요? 네.